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 장터 구석진 곳에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30이 넘은 노총각 태복이었지요. 그는 항상 머리가 부스스하고 손에는 늘 숯검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국밥 맛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어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개만 주더라고.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올이나 돌아왔느냔 말이오. 아, 일단 먹어보더라고. 고향의 맛이 따로 없은께. 그러던 장마비가 연일 쏟아지는 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들어왔지요.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평생 한 번도 씻지 않은 것처럼 더러웠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사람들은 처마 밑에 앉은 거지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람? 아이쿠 냄새야. 비를 맞았어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태복이는 아무 말 없이 처녀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고기와 선지가 들어있고 파를 올려 먹음직스러웠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으니 속을 데워야 곧불에 걸리지 않을 것이요. 거지 처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태복이만 잠시 바라보고 이내 곧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국밥을 다 먹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지요. 아이고, 머리까지 이상해 보이는구만. 아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담? 아 거지가 돈이 없으니 못 받는 건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군. 그날도 태복은 말없이 늦은 밤까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다듬었지요.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도 밤늦게까지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거지 처녀는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과 꼭 담은 입, 무표정한 표정은 그대로였지요. 태복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녀 앞에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먹었고 먹고 나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지요. 그녀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은 태복의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복은 말없이 그녀에게 국밥을 주었고 오늘은 삶은 계란까지 하나 더 주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을 멈추고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그냥 드시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소매에 감추듯 넣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꺼내어 처마 밑에 달았습니다. 그녀가 비를 피할 수 있게 처마 밑에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곳에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그 거지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흠말을 할 줄은 아는군. 거지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것 같군. 그런데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고급스런 벼루 조각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왠지 궁금해졌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이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문양의 벼루 본 적이 있어? 이건 일반 벼루가 아니네. 그럼 이게 무엇이요? 사대부 집 교수나 서원에서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는 벼루지. 이건 꽤 귀한 거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자네가 어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 손님이 밥 먹고 놓고 간 것인데 벼루에 새겨진 문양이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렇다면 그 자는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 가문과 연관이 있을 것이네. 그 말에 태복은 그녀에 대한 뭔가 의문점만 더 커졌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엔 갑작스럽게 광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거지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옷자락엔 진흙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말에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요. 그러자 태복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 그냥 가려는 것이요? 국밥도 먹지 않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태복을 보며 입을 열었지요. 나는 지금 광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 그대까지 위험해질 것이요. 거지 처녀의 말에 태복은 흠칫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는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찬장 뒤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본 거지 처녀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말문을 열었지요.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연초, 좌찬성 영광석의 막내딸이지요. 태복은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중신 정승 바로 아래인 인물이었지요. 아니 그런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된 것이오? 거지가 된 연초 처녀는 태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아버지는 한밤중에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독사를 했지요. 설마 집안에서 누군가가?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저를 몰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숨어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저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증자는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하지요. 그자는 처백에서 낳은 서자로 욕심이 많은 자이옵니다. 그렇다면 도망쳐 나온 이유는 무엇이오? 어머니께서는 그자가 나도 죽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거지 처녀 연초의 말에 태복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허면 이 국밥집에는 왜 찾아온 것이오? 처음은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찾아왔었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음식을 내주는 당신 덕에 계속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태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쑥스러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나는 그냥 국밥을 주었을 뿐인데 그대에겐 믿음까지 주었나 보구려. 그런데 그때 밖에서는 광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수색해 보거라. 그러자 태복은 얼른 찬장문을 열었지요. 우선 이곳으로 얼른 들어가 숨으시오. 거지처녀 연초는 얼른 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받으시 한 사람 정도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태복은 찬장을 밀어서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이곳에 혹시 수상한 처녀 하나 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여봐라. 샅샅이 뒤지거라. 광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광군이 말했지요. 이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얼른 관하로 알리거라. 그런데 그녀는 뭔 잘못을 한 것이오? 그자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다. 그러니 절대 숨겨줘서는 아니 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여인이 부모를 죽인단 말이오? 광군들은 태복의 국밥집을 나와 옆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제서야 태복은 찬장을 밀치고 그녀를 꺼내주었지요. 관군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찬장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를 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받긴 또 처음이요. 위기를 넘긴 연초는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허면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순 없지요.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런 자들이라면 권세도 클 것이고 이미 뒷배도 단단히 봐주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내어줄 수 있겠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긴 증거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다 쓴 솥뚜껑을 덮고 삐걱대는 문짝을 고쳐달아 새 은신처를 만든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고 거지 같던 연초는 차츰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태복의 도움으로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으니 숨겨져 있던 곱디고 온 얼굴이 드러났지요.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요렇게 아씨 같은 얼굴을 보니 미인이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장터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연민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너무 안쓰럽고 아름다운 미모는 가슴을 뛰게 했지요. 그럼 푹 주무시오. 내일 낮에 국밥을 가져다 주겠소. 태복은 창고를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연초 처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한편 연초 처녀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리 밑이나 남의 집 담장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를 세곤 했었지요. 한낱 희망조차 없이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헌데 묻지도 않고 자신에게 국밥을 내어주던 태복 덕분에 이제는 잠자리도 생겼지요. 세상엔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인이 아닌가. 연초도 그날 밤은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연초는 여전히 태복의 국밥집 뒤편 창고에서 숨어 지냈지요. 그녀는 낮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설거지를 마친 연초가 말했습니다. 아니 연초아 씨가 국밥을 만든단 말이요. 내 어릴 적 어머님이 손수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리워요. 황태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고 매운 고추를 살짝 띄우면 그 맛이 일품이었어요. 태복은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을 걷어 붙이고 국물을 만들고 된장을 풀어 국밥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태복의 감정은 무척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초 처녀가 마치 자신의 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요. 연초아 씨가 만든 국을 내놓으면 오늘 아침 장터 손님들은 복을 받겠구려. 정승댁 귀수의 손맛이니 말이야. 그 말에 연초 처녀는 웃으며 솥을 저었습니다. 그날따라 국밥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좋았지요.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구만. 양반집에서나 먹음직한 맛이야. 이봐 된장 쬐끔 더 넣었지. 이거 완전 옛날 우리 엄의 맛이야 하하. 그 말에 태복은 미소를 지으며 연초를 떠올렸지요. 양반집 아씨에서 지금은 거지가 된 처녀 그리고 그녀가 끓인 국물 맛. 태복은 점점 연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국밥집 뒤뜰 장독대에서 둥근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태복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연초는 태복이 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 자들의 죗값을 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다 또 쫓기고 다치면 어쩔 것이요.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줄 수 있겠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연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연초는 조용히 태복에게 물었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숨겨준 이유가 있었나요? 그 말에 태복은 연초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 외로워 보였어.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저를 믿어준 거예요. 믿음은 국밥처럼 한 숟갈씩 먹다 보면 속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풀리듯 그대가 내게 그러했어. 그 말에 연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태복이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태복은 울고 있는 연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힘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잃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태복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태복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태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가 거지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양반 가문에서 곱게 자라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고귀한 여인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 태복은 연초에게 정승의 자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신을 위해 위험까지 무릅쓰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도 태복을 좋아하게 되었지요. 서로를 좋아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떠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서로를 사랑했지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치어 당신은 베풀지 알고 정의로운 사람이여. 그런 당신을 나도 좋아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안 했지만 부부 이상이 되었지요.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 가마솥과 된장 항아리를 싣고 이불과 옷가지들을 실었지요. 그는 한양의 털을 잡고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했습니다. 어이 태복이 어디 가는겨? 한양에 국밥 팔러 가는구만. 아니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왜 나냥이요? 아, 이제 한양 가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지. 아따 참말로 태복이가 한양으로 가면 이제 국밥은 어디서 먹는다? 태복이 국밥이 무척 그리울 것이야? 하하, 이제 태복이도 마침내 출세하려나 보군. 거지들에게 밥을 공짜로 퍼주니 이곳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지. 국밥집의 단골 손님들은 태복의 한양행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던 그들은 다시는 태복의 국밥을 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척 안타까워했지요.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 처녀는 수레를 밀면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다 왔군. 당신과 함께 돌아온 한양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떠도른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소. 이제 한양에서 자리 잡고 당신 아버님의 억울함도 풀고 두 번째 삶을 살아보겠소. 그들은 한양 북쪽 성저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뭐요? 국밥 한 그릇에 고기까지 들었다고. 그 말도 안 되네. 요즘 한양엔 고깃값이 금덩이요. 손님들은 고기까지 들어있는 태복의 국밥에 환장했습니다. 거기다 맛까지 있으니 대환영이었지요. 허참 일이 죽어도 남는 것이요? 우리야 좋지만 손에 나는 장사가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는구려. 거참 말이 많소. 아 나무니 하는 것 아니겠소. 조용히 하고 어서 먹기나 하시오. 태복의 한양 국밥집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연초의 비결까지 들어간 국밥은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금세 사로잡았지요. 손님들은 맛있다며 좋아했고 소문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장사를 마친 두 사람은 이제 한방에서 같이 머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부부였지요. 이리 와보시오. 내가 어깨를 주물러 주리다. 태복은 연초의 어깨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아팠는데 덕분에 시원합니다. 연초는 힘들었을 자신을 위해 어깨를 주물러주는 태복에게 또 한 번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부터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 감복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열었지요. 그곳에는 길다란 검과 검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 속에서 검은 옷과 검을 꺼내 들었지요. 아직도 검은 녹슬지 않았군.
검의 날을 확인한 태복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옆구리에 검을 찼지요. 그리고 그는 검은 복면을 하고 검은 고양이처럼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디 그는 조선 북방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었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그는 동료의 배신으로 작전이 누설되었고 20명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던 그날을 잊지 못했지요. 내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그 후로 그는 칼을 버리고 군을 나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가슴에는 배신 때문에 죽은 병사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다시 검을 잡았지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검을 잡지 않으리. 그날 밤 그가 찾아간 곳은 연초의 집안에서 일하던 옛 타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사이에서 태복은 조용히 안을 살펴보았지요. 불빛이 없는 작은 방 한켠에서 술에 취한 사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권복이라는 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태복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복면 쓴 사내를 본 권복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자네 누구야? 포졸이야 뭐야? 나는 오늘 밤 자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야. 내 놈의 새치 혀에 내 놈의 목숨이 달려있다. 아니 내게 무엇을 물으려 하는 것이오? 좌찬성 죽음에 내가 독을 옮긴 건 사실이냐? 아니 그건 나도 시킨 대로 한 것뿐이오. 위에서 높은 사람이 시키면 우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 권복은 술술 불었지요. 위라면 누굴 말하는 것이냐? 도승지댁 사람과 좌찬성댁 서자요. 내가 본 게 맞다면 그 서자놈이 독약을 직접 탔을 것이오. 지금 한 말을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이 살 수 있다. 알겠소. 이것이 진실이니 바뀔 일은 없을 것이오. 검은 복면의 태복은 그의 집을 나왔고 그는 다시 그림자처럼 움직여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고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부엌과 연결된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연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태복은 안심이 되었지요. 태복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연초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연초는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헌데 태복의 신발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신발이 젖었네. 연초는 태복의 신발을 아궁이 곁에 두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사 준비를 시작했지요.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태복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두 사람은 열심히 국밥을 팔았지요. 그날 밤도 태복은 일 마치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 후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초 아버지를 죽인 동기부터 정확히 파봐야겠군. 단순히 재산만을 노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태복은 검은 복면을 하고 연초 아버지가 죽기 전 서리로 있었던 노인장을 찾아갔지요. 그자는 문서관리 담당자였고 연초 아버지의 마지막 상소문을 손에 쥔 자였습니다. 태복은 담장을 넘고 조용히 서리의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요? 당신이 3년 전 좌찬성의 상소문을 마지막으로 접했던 그 서리인가? 그 말에 노서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나?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요. 노서리는 복면 쓴 태복의 눈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녀도 위험에 빠질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연초 아가씨가 정말 살아있소. 그렇소. 그녀는 아버지 좌찬성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고 있어. 아가씨가 살아있다니 참으로 다행이요. 그 상소문은 내가 직접 필사를 해놨소. 그럼 그 문서를 내게 주시오. 연초 아가씨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소. 노인은 다시 태복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보통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군. 자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범의 기운과 같소. 노서리는 항아리 속에서 밀봉된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복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지요.
이 안에 그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적폐 명단이 있다네. 이걸 보는 순간 자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야. 그리고 연초 아가씨에게 전해주시게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알겠소. 그리 전해주겠소. 복면의 태복은 꾸러미를 품에 넣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없어졌지요. 다음 날 연초는 태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태복도령님 어젯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자다 깼는데 자리에 없더군요. 아, 잠이 오지 않아 뒷산에 가서 달밤에 운동 좀 했소이다. 아니, 밤중에 운동을 하셨다고요? 연초는 뭔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태복은 창고로 들어가 가져온 문서꾸러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좌찬성의 상소문과 기밀 명단이 적긴 문서가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조정 내 거악을 직접 지목한 문서군. 이것만으로도 적들이 많이 생기고도 남았겠어. 태복은 문서를 깊은 곳에 숨겨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도 일을 마친 태복은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면을 하고 대궐에서 가까운 아주 큰 곳에 그로 향했지요. 그곳은 현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 병판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장윤백, 그대가 조정의 권력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제물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저지른 죄를 심판받을 때가 됐음이야. 병판대감은 조정에서 반대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왔습니다. 그의 살생부에는 좌찬성 연초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좌찬성의 서자를 꼬드겨 벼슬을 미끼로 아버지를 죽이라 부추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돈과 벼슬의 환장한 서자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 좌찬성을 독살한 것이었지요. 검은 복면의 태복은 조용히 담을 넘어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판대감을 몰락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지요. 그는 병판대감의 비밀 창고를 찾아내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매일 밤 침투하여 계속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판대감이 서재에서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계속 감시한 결과 비밀 공간을 알게 되었지요. 똑똑치 못한 자가 욕심만 많은 꼴이군. 복면을 한 태복은 문서를 모두 챙겨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여럿의 보초병들이 그에게 몰려왔지요. 아니, 웬 놈이냐? 여봐라, 저자를 잡아라. 보초병들이 태복을 향해 달려들자 태복은 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오래간만에 칼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태복의 검 앞에 보초병들은 맥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일당백을 하는 장수 출신에게 조무래기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았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에 병판대감이 잠에서 깨어 손에 검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웬 놈이길래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이야? 순식간에 보초병을 모두 쓰러뜨린 복면태복이 병판대감을 향해 말했지요. 흠내 이 자리에서 내 놈의 목을 딸 수는 있으나 오늘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놈을 죽일 사람은 맞느니라. 아니 날 죽이려는 자가 많다니 어디서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 것이야? 병판대감은 검을 휘두르며 복면태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가뿐하게 병판대감의 검을 피하고 그의 목덜미 급소를 손가락으로 눌렀지요. 그 바람에 병판은 힘없이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내 놈을 심판할 것이다. 복면태복은 모든 문서를 챙겨 이번에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금군들의 궁궐 박경계를 피해 태복은 아주 높은 담장도 사뿐히 넘어갔지요.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밤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임금의 집무실로 숨어 들어갔지요. 이런 큰 사건을 임금이 아니고선 누구도 해결 못할 것이야. 부패 명단에 있는 조정 대신들만 해도 10여 명이나 되니 이를 그 누가 있어 해결한단 말인가. 복면태복은 임금의 서원 위에 가져온 비밀문서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왔지요. 모든 증자를 찾아 임금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태복은 그림자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갈아입고 연초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 곁에 누웠지요.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국밥집 일을 하면서 그녀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태복은 연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을 하면서도 살결이 무척 부드러웠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열심히 국밥을 팔았습니다. 연초 아가씨 힘들지 않소? 좀 쉬엄쉬엄 하시구려. 쉴 틈이 어딨소. 아직도 사람들이 줄 서 있구려. 사람들이 없는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태복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국밥보다 연초 아가씨가 만든 국밥이 맛있다 보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아이고 기다리다 목 빠져 죽겠네. 어서 좀 주더라고. 내 곧 나가요, 나가. 연초 아가씨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 연초를 보며 태복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흘렀지요. 그녀가 바쁘게 일할 때만큼은 그녀의 가슴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벽보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은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지요. 연초 아가씨 이제 일이 해결된 것 같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서자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버지를 독살한 죄로 교수형되었소. 그 말에 연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포도청까지 동행하겠소. 나와 함께 가시오. 연초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태복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들어갔지요. 당신이 좌찬성 내감의 여식 박연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서자로 인해 독살되었다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어명으로 재수사되었소. 그리고 모든 증거로 인해 서자는 처결되었소. 그리고 연루된 조정대신들도 10여 명이나 사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소.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밝혀진 것이요. 그렇소. 그동안 서자를 피해 도망다녔다 들었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연초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태복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태복은 연초를 부축하여 연초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연초는 곧바로 어머님을 찾았지요. 어머니 어디 계셔요? 사랑채에도 안채에도 어머님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연초는 하인들 숙소까지 모두 찾아보았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종들 숙소에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몸은 많이 안 좋으셔요. 연초를 본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살아있었구나.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연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 사이 태복은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니 몸이 많이 쇠약해진 탓이오. 당분간 탕약을 드시면 입맛도 살아날 것이오. 고맙습니다, 의원. 의원이 돌아가고 연초는 태복을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 덕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맙소. 우리 연초를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복이 있으시니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연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간호하며 다시 아씨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3개월이 훌쩍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태복이 달려왔지요. 그 사이 연초 어머님의 건강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 연초 덕분이요. 건강을 찾으셔서 경아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찾으셨는지요? 어머니는 태복의 눈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요? 올해 33입니다. 그런데 노총각이 되도록 어째 혼인을 하지 않았소?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한 탓이겠지요. 내 눈엔 가까운 곳에 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못 보는 것 같소? 그 말에 태복은 연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명문가문의 아씨가 되어 있었지요. 감히 엄두조차 낼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태복은 그런 연초를 보며 바짝 기가 죽었지요.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께서 어째 오늘은 용기가 없어. 우리 사이 어머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우리의 혼인을 승낙하셨고요. 그 말에 태복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 같은 사내 태복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사내 중에 사내라 해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울보로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복은 어머님이 반대할까봐 그동안 무척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찾아뵙고 말씀드리지도 못했었지요. 헌데 먼저 불러서 승낙해 주시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태복님께서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그 말에 태복은 깜짝 놀라 연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 모른 채 했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 했지요. 헌데 우리의 혼인을 승낙받기 위해 어머님께는 불가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네 사위. 자네 덕에 연초애비 억울함도 풀리고 우리도 살게 되었어. 그리고 자네의 그런 과묵함이 더욱더 믿을 수 있게 했지. 앞으로 내 딸 연초를 잘 부탁하네 사위. 그제서야 태복은 안도하면서 연초를 보고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가 된 연초와 태복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맺어준 인연은 두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초 아버지를 죽게 한 그 배우의 음모는 결국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